너 지금부터 깐족기가 시작됐어. 축하한다. 축하를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걸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춘기 가서 죄송합니다.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춘기인가 봐요. 친구만 찾아요. 친구를 찾는 이유가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잘못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북퀘스천. 자, 자기주도 학습을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고 계신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요즘은 스공이라는 말을 널리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공이 잘 되는 학생들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학습에 있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또 그 과목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또 좀 힘들거나 어려운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너 2학기 다녀? 네, 그러면 이제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좀 뭔가 친근하고 웃는 표정인데 그런 학생들한테 너 공부 잘해? 네, 좀 해요. 어떤 과목을 잘해? 그럼 제가 수학 좀 어렵지만요. 영어하고 국어는 잘해요. 왜 수학은 왜 어려워? 제가 수학에서 방정식이나 함수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요. 집합이나 좌표와 그래프 같은 게 좀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지? 집합 같은 게 이 개념이나 용어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 기호 같은 게 조금 헷갈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와, 뭐 대단하다.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니? 잘 가. 그렇게 인사를 끝나는데 이상한 아저씨야 라는 눈빛을 보내는 아이한테는 이제 너 이 학교 다니냐? 그러면 시선을 딴 데로 돌려요. 공부는 좀 하냐? 그럼 뭐 중상위권은 됩니다. 어떤 과목을 잘해?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수학은 좀 못해요. 수학 어디를 못해? 그냥 다 어렵고 힘들어요. 수학 못해요. 그리고 휙 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과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아마 야자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야간 자율학습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학원가에서도 자기주도 학습한다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합니다. 아직도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이 빠져있는 학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저는 왜곡시켰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 그거를 같이 붙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스공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기주도 학습, 즉 스공을 정말 성공을 시키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초등학교는 그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 저학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는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구구단 크게 적어놓은 표 붙여놓고 외우라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과목을 읽고 쓰고 뭐 외우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옷을 입고 가방을 준비하는 등교 준비 또 학교 갔다 와서 필요한 거는 꺼내서 책꽂이에 꽂는 것.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알림장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을 엄마랑 필요한 경우는 자기가 꺼내서 다시 확인하는 것. 숙제하고 혼자서 못하면 엄마 아빠나 친구들 때에 따라서는 학원의 도움을 받고 이러한 습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너무 관심이 많아서 뭘 배웠는지 공책은 어떻게 썼는지 알림장은 뭐 있는지 엄마가 더 먼저 열어보고 이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수공 능력을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점심에 급식 먹는 게 좋아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이런 타임이 좋아서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 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어서 즐거운 곳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2학년 때까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봅니다. 저학년 때는 공부를 당장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잡아주고 학교를 잘 그리고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학년이죠. 한 3, 4학년 그리고 고학년은 또 어떨까요? 3, 4학년 깐족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축하하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깐족기는 우리말 그대로 깐죽대다, 깐족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사고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시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깐족기가 사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를 잘못 보낸 아이들이 사춘기 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고통과 지옥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확장되고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커지고 향상되는 시기라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1, 2학년 때는 안 그러던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쓰면 개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뭐 시키면 네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던 애가 근데 엄마 그건 내가 해야 돼? 또는 아빠 왜 그런데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존의 수능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컸다고 엄마 아빠를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깐족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스공의 핵심 시기입니다. 바로 주도적인 사고를 하고 도덕성과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인지가 발현이 시작돼서 엔진을 달고 파워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부모님들이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3, 4학년은 1, 2학년 때와 달리 이 학교 커리큘럼상 내용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제가 아까 습관을 강조했지만 이때는 사고력이나 학습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많아져야 되고 이게 양이 많아지고 숙제도 좀 많아지다 보고 과목도 1, 2학년 때보다는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도 너 3학년 때부터 좀 어려워지니까 학원 하나 더 가.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아이들은 도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숙제 체크하고 학원 갔다 왔냐 또 숫자 늘려주고 근데 사실 이 깐족기를 잘 보내는 방법은 애가 좋아하는 과일 케이크를 사다가 너 지금부터 깐족기가 시작됐어 축하한다.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려는 태도 또는 그러한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더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학교 갔다 오거나 뭐 학원을 갔다 와서 힘든 부분을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스공과 혼공의 차이인데 이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걸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춘기 가서 죄송합니다. 복수를 하는 겁니다. 네, 복수라는 말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가 조금 빵 터졌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중학년쯤 되면 사고력이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때 학원 하나라도 더 늘려야 빨리 애가 배우고 진도를 뺀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잖아요. 부모님 마음과 달리 이때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데 그런데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한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깐죽깐죽대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조금씩 시작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시기다. 그래서 아이들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라. 그러면서 조금씩 학습량을 늘리고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데 중점을 둬라.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학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5학년부터 사춘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교과목별로 구체적으로 강점과 약간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목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사춘기는 아이들마다 정말 수준도 다르고 신체적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이제 정신적 성장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모님들은 그 5, 6학년 됐으니까 중학교 걱정도 되시고 뭐 벌써부터 의대반에 보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시는데 이건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춘기라는 것이 호르몬의 장난을 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도 어려워지고 또 나름 중학생이 돼야 된다는 특히 경영 같은 경우는
부담도 생기는 이런 시기에 부모님들이 교과목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학원 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든지 과목을 늘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1, 2학년 때 옆에 앉아갖고 지우개 갖고서 아이들 글씨 쓸 때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5, 6학년 때 오히려 아이들의 뭐 국영수사과, 뭐 은미책, 뭐 도덕도 포함해서 이런 과목에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잘하고 시험 성적이 아니에요. 이건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이하고 뭐 과일 먹으면서 또는 어디 영화를 보거나 주말에 뭐 외식하러 가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힘들어하는지. 그럼 힘들어하면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힘들어하면 부모님 특히 엄마들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힘든 과목을 잘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구체적인 어떤 교과목을 좋아하고 특히 좋아하는 과목은 왜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잘하는지 또 힘들어하는 과목은 어떤 부분에 어떤 이유로 싫어하는지를 편안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파악하는 방법은 집이 아닙니다. 특히 밥 먹거나 뭐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그때 꺼내지 말고 저는 식당을 주로 이용했어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여놓고 지나가는 말로 야 아빠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너는 어떤 거 좋아하니? 뭐 이런 정도로 엄마 아빠는 사춘기가 되면 벌써 겁부터 내요. 얘기 안 하기 시작한다고.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입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을 열어놓으면 정말 힘든 부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을 엄마 아빠랑 상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뒤에 중고등학교 가서 편해지는데 이때 힘든 얘기를 막아 놓으니까 엄마들이 되게 그러죠. 아, 이미 사춘기인가 봐요. 친구만 찾아요. 친구를 찾는 이유가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습에 대한 그 관심을 1학년, 2학년 때는 전 거꾸로 하라고 그래요. 1, 2학년 때는 그냥 같이 놀면서 습관만 잡아주고 3, 4학년 깐족기 때 좀 더 많이 표시하고 5, 6학년 때 아이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봐도 초등학교에서 했던 내용하고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 오죽하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부담되는 거야. 애가 뭐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하고 아이한테 좀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할까 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아빠가 교과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콘텐츠에 답을 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대화, 이야기의 거리, 구실을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과서든 뭐 아이들이 보는 참고서든 학원 자료든 노트든 뭘 보고 6학년 같은 경우는 뭐 사회시간에 역사 같은 게 나와요. 삼국의 전성시대 이런 게 나오면 야, 삼국의 전성시대. 아빠는 고구려가 생각난다. 뭐 본인이 아는 정도만 얘기하면 돼. 그리고 아이가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그 정말 좋은 질문인데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 됐든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그 과목 중에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러면 성적은 자연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오로지 성적이죠. 여기서 사춘기 비극이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북퀘스천